네, 안녕하세요. 오승인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주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름이 생기는 원리와 안면 거상술이나 리프팅이나 이마 거상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술 혹은 수술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꼭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포인트별로 짚어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링클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그냥 주름입니다. 그쵸? 근데 이 주름이 보통은 이제 릴렉스 스킨 텐션 라인즈라고 해서 지금 그림처럼 보시면 대부분 생기는 방향이 비슷합니다. 그쵸? 이마는 대부분 이렇게 가로 쪽으로 생기게 되고요. 특히 이제 눈가 주변 쪽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크로우핏이라고 해서 까마귀 발처럼 이렇게 쫙 펴지게 보이게 되고, 또 눈 밑으로 보면은 좀 이렇게 내려오듯이 인디안 추장처럼 이렇게 내려오듯이 보이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릴렉스드 스킨 텐션 라인즈라고 해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눈 밑에 뿐만 아니라 얼굴 전체적으로 생기는 주름은 근육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보시면 왼쪽 부분은 이제 근육이 표시가 안 된 그림이고요. 오른쪽을 보면 근육이 표시된 그림인데, 보면 이마의 근육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죠. 세로로 내려옵니다. 그렇죠? 모든 주름은 이 근육이 내려오는 위치에 수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마 같은 경우는 어떻죠? 세로로 내려오니까 가로로 생기게 되고, 지금 이쪽에서 보시면 눈 아래쪽으로는 어떻습니까? 눈 아래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근육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인디안 주름처럼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고, 눈 둘레는 어때요? 눈 둘레는 동그란 근육이 있죠? 우리가 보통 눈 둘레 근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웃을 때나 이럴 때도 크로우핏처럼 수직 방향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방사형으로 퍼지듯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근육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제가 수술이나 시술로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미간, 이런 부분에 이제 보톡스를 맞아서 근육의 영향을 최소화시켜서 주름이 덜 지게 하는 것도 있고요. 이제 눈가라고 해서 크로우핏 쪽에 보톡스를 맞아서 그 보톡스의 주름이 덜하게 만드는 것도 있죠. 이제 보톡스로 해결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방 이식술이나 안면 거상술, 그다음에 이마 눈썹이 처지면서 생기는 현상에 대해서는 이제 이마 거상술, 우리가 잔주름이라고 부르는 주름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fine wrinkle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잔주름은 근육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 잔주름이 생기는 원리는 피부 자체가 얇고, 그리고 모공 자체에서 나오는 기름진 영양이 덜해지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 건조하거나 아니면 피부가 얇을수록 잔주름이 빨리 지는 이유는 그것은 피부가 얇아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잔주름을 없애려고 내가 수술을 한다? 저는 그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잔주름이라고 생각이 될 때는 피부 자체의 두께를 늘려주는 시술을 하거나, 아니면 피부를 좀 더 오일리하게 만들어주는, 좀 더 수분을 증가시켜주는 콜라겐 시술이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지, 단순히 주름을 없애려고 땡기거나 하는 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면 거상술이라고 해서 귀 앞쪽에서 피부를 절개해서 끌어올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얘를 끌어올려서 딱 이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턱 라인이나 이런 얼굴의 라인은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스마스라고 해서 얼굴 근육을 당긴다고 해도 그 스마스를 당기는 부분이 눈썹을 기준으로 이 바깥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썹 안쪽에서 생기는 변화는 저는 안면 거상술로 100%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정면에서 사람을 봅니까? 옆에서 사람을 봅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정면에서 사람을 보고 또 옆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면 거상술이라는 수술은 나의 옆모습을 좋게 만드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상대적으로 눈썹 안쪽에 생기는 눈 밑의 변화나 중안면의 변화나 팔자 쪽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지방과 이런 영양들, 이 주름들의 영향이 같이 혼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눈 밑의 수술이라든가 중안면을 리프팅해주는 시술이라든가 혹은 수술이라든가 혹은 팔자를 부분 쪽에 볼륨을 넣어주는 지방 이식술이나 필러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눈썹을 기준으로 눈썹의 안쪽 부분의 변화는 안면 거상술이나 우리가 바깥에서 어떻게 당기든 간에 해결하기는 사실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눈썹의 바깥쪽의 라인을 정리하는 수술이 안면 거상술이고, 지금 이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이제 수술 전의 사진이고 오른쪽 그림은 수술 후의 사진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하신 수술이 안면 거상술일까요? 아닙니다. 이분은 안면 거상술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변화냐? 이분을 보면 물론 얼굴의 라인 자체도 좀 무너져 있는 부분이 보이지만 어떻죠? 눈썹을 기준으로 이 안쪽 부분이 특히 고랑지고 모공 자체도 넓어져 있죠. 자, 우리가 이거는 좀 부가적인 얘기인데요. 모공이 넓어져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얼굴이 건조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모공이 넓어져 있는 부위를 간접적으로 보고 이제 얼굴의 탄력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구나, 피부의 탄력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구나를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이분 보시면 어떻죠? 모공이 넓어져 있죠. 그리고 고랑 부분 쪽이나 얼굴이 전체적으로 처져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퀭한 느낌도 나면서 나이가 들어 보입니다. 이분이 하신 수술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눈 밑쪽에 수술, 눈 밑에 지방 재배치 수술. 두 번째는 중안면 쪽의 리프팅 수술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 수프라는 부분에 지방 자체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리프팅을 해도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프를 올려주는 것은 인대를 좀 더 탄탄하게 해주는 개념으로 올린 거고, 이 중안면 쪽에 지방 이식을 해줘서 상대적으로 볼륨화를 더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옆볼 쪽이나 이런 부분 쪽도 물론 지방 이식 수술이 같이 들어간 거고요. 대신에 한 가지 변화가 크게 있죠. 뭐냐? 바로 피부의 모공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피부 자체를 좀 더 탄력 있게 해주기 위해서 피부의 콜라겐 시술이나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꾸준히 했던 거고, 이게 수술하고 나서 2년 후 사진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뭐냐? 일단 안면 거상 수술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정확히 아셔야 되고, 그게 결국 주름과 다 연관이 되는 부위니까요. 그 다음에 눈썹의 안쪽 부분은 제가 지금도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 부분 쪽은, 특히 중안면 부분 쪽은 얼굴에서 가장 먼저 나의 인상을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내가 좀 더 어려 보이냐, 피곤해 보이냐, 이런 현상도 중안면 부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중안면 부위 쪽을 해결하려면 내가 어떤 수술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문의 선생님과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술 혹은 시술을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그냥 주름에 대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랑 좀 개념을 정확히 잡아야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안면거상술이 어떤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수술이고,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얼굴 형태, 성상에 따라서 본인의 전문의 선생님과 같이 엄밀한 상담 후에 플랜을 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 모든 수술은 5년, 10년, 15년, 20년을 계획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 원장이었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